29번부터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된 경우와 다시 이완된 경우가 나와 있는데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저온 자극을 받으면 기억 과정이 촉진되겠죠. 더울 때 이렇게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되니까 니은 열 발산량은 가을 때가 나을 때보다 많겠죠. 이제 더울 때 열을 밖으로 방출하고 싶어 하니까 가을 때가 더 많겠습니다. 디귿 니은 과정은 부교감 신경이 흥분될 때 촉진된다. 이 피부 근처 혈관 문제에서는 부교감 신경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지 교감 신경이 강화됐냐 혹은 작용이 완화됐냐에 따라서 이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되고 이완됐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감 신경이 강화됐을 때는 이렇게 수축되는 것이고 교감 신경이 완화됐을 때는 이렇게 이완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근육 같은 경우도 수축과 이완이 수축에서 ATP를 사용하고 이완에서는 따로 ATP를 사용하지 않고 자동으로 이완되는 것처럼 이 피부 근처 혈관 문제에서도 교감신경의 작용이 강화되면 혈관이 수축하지만 이 교감신경이 작용하는 것이 완화되면 자동으로 이완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답지에는 5번이라고 나와 있는데 2번으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30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정상인의 체내에서 티록신 농도가 조절되는 경로이고 사람 A, B, C의 TRH, TSH, 티록신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는 약간 마지막이 갑상샘이고 처음이 시상하부, 그다음 내하 수체 전엽이 되겠습니다. 자, A, B, C는 각각 가나다 중 한 곳에 이상이 생긴 사람이고 이번에는 아까와 다르게 티록신이 과다 분비되는 사람이네요.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A 같은 경우에는 TRH가 낮고 TSH가 높고 티록신이 높습니다. 그러면 TRH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뇌하수체 전엽에 문제가 생긴 사람이 있네요. C 같은 경우는 낮은 높음입니다. 이때는 갑상샘에 문제가 생겨서 뇌하수 전엽이 낮게 보냈음에도 티록신을 높게 보낸 갑상샘에 문제가 생긴 것이겠죠. 그럼 얘는 시상하부에 문제가 생긴 것인데 보겠습니다. 얘는 모르는데 높음입니다. 시상하부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많이 분비됨에도 이를 저지하지 않고 똑같이 많이 내보낸 경우가 시상하부에 문제가 생긴 경우겠죠. 그래서 풀어보면은 기억 나는 뇌하수체 전엽이다 맞고 기억은 낮습니다. 높음이죠. 디귿 C는 다 갑상샘에 이상이 생긴 사람입니다. 그쵸? 따라서 답은 4번 기억 디귿 되겠습니다. 31번 보겠습니다. 자, 최고 조절 중추는 역시 감내의 시상하부라 적으면 되겠고 뇌하수체 아닙니다. 자, 알파 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이 나오겠고 베타 세포에서는 인슐린이 나오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은 분비관을 통해가 아니라 그냥 혈액으로 분비되는 것이고 디귿 경로 A와 B는 모두 신경에 의한 자극 전달 경로이다. 처음에 이제 봤듯이 에피네프린은 부신 속질에서 나오는데 부신 속젤과 이자 같은 경우에는 신경에 의해서 자극을 전달받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호르몬이 분비되지만 그래서 디귿은 맞는 보기가 돼서
2번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3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당량이 나왔는데 이자에서 x가 분비된다고 하는데 지금 혈당량이 높아지면 x도 같이 높아지니까 x는 인슐린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x는 혈액에서 세포 내로의 포도당 이동을 촉진한다 하면은 사실 처음 보면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맞는 보기겠죠. 자, 혈당량이라는 것은 혈액 속의 포도당의 양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포도당이 어디에 위치하든 우리는 이 인슐린의 목표는 혈액에 존재하는 포도당을 없애는 것 혹은 다른 것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 내로의 포도당 이동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이 이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꾸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 내로 이렇게 포도당을 주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글루카곤의 혈중 농도는 T1일 때보다 T2일 때 더 낮겠죠, 그렇죠? 혈당량과 반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디귿 이자에 연결된 부교감 신경이 흥분하면 X의 분비가 촉진된다. 부교감 신경은 밥을 다 먹고 이제 배부른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밥 다 먹고 인슐린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디귿이 맞는 보기가 되어서 답은 5번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33번 보겠습니다. 근간은 인슐린을 처리한 지방세포와 인슐린을 처리하지 않은 지방세포의 혈중 포도당 농도에 따른 포도당 흡수율을 나는 정상인에게 공복 시 포도당을 투여한 후 혈중 호르몬의 X의 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X는 인슐린과 글루카곤 중 하나이다. 포도당을 투여하고 이 호르몬 X의 농도가 증가한다 그래프를 보면 호르몬 X가 인슐린인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기억 X는 인슐린이다 해서 받게 되겠고 혈당량은 T2일 때보다 T3일 때 높지 않죠. T2일 때도 더 높죠. 디귿이 아니라 디귿이겠죠. 디귿 호르몬 X는 부교감 신경이 작용할 때 분비가 촉진된다. 그렇죠. 답은 4번 기억 디귿 되겠습니다. 34번 보겠습니다. 그래프 가는 식사 후 시간에 따른 혈당량을 그래프 나는 이자에서 분비되는 두 호르몬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호르몬 A는 호르몬 B의 기능을 억제한다. 지금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서로 억제하고 촉진하고 그런 역할은 아니죠. 단순히 그냥 길항작용을 할 뿐이죠. 그래서 기억은 아니고 호르몬 B의 결과 B는 지금 식사 후에 굉장히 증가한 것으로 보아 호르몬 B는 인슐린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인슐린은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변환시키니까 혈당량은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디귿 호르몬 A는 이자의 글루카곤이니까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분비된다. 맞는 보기가 되겠고 두 호르몬의 분비는 모두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된다. 자, 이 기량작용이라고 많이 배워서 음성 피드백은 뭐 티록신만 해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음성 피드백에 해당합니다. 보통 우리 몸은 거의 대부분 음성 피드백에 의한 작용으로 몸이 움직이고 한두 가지 예외 말고는 다 음성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음성 피드백의 반대로는 양성 피드백이 있는데 이제 옥시토신이라고 해가지고 자궁 이제 여자 임산부가 이제 자궁에서 수축을 담당하는 호르몬인 옥시토신만 양성 피드백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니은 디귿 리을입니다. 35번 보겠습니다. 원과2는 각각 근육의 열 발생량과 피부의 열 발산량 중 하나인데 시상 하부의 온도가 높아지면은 이제 이 뜨거운 열을 빨리 밖으로 발산해야 되기 때문에 2가 열 발산량
원이 이제 추울 때 열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열 발생량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억 원은 열 발생량이고 TSH 분비량은 T1에서보다 T2에서 적다. T2에서 적겠죠. 왜냐하면 TSH 다음으로 이제 티록신이 나오는데 티록신은 물질 대사를 촉진하고 세포호흡을 촉진하고 그 결과 우리 몸에 열을 발생시켜서 이제 더워지기 때문에 T2에서는 그러면 안 되죠. 더운 상태에서 이미 디귿 시상하부의 온도가 T1에서 T2로 변하면 더워지면 피부 근처 혈관은 니은으로 되겠죠. 그래서 앞은 보게 되겠습니다. 답은 4번 니은 디귿입니다. 3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물질대사 촉진과 임목은 수축 중 하나이다. 자, 물질대사를 촉진하면 열이 발생되니까 얘가 물질대사 촉진이겠고 얘가 임목은 수축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 위의 과정은 저온 자극을 받았을 때 일어나죠. 그쵸? 지금 A는 호르몬에 의해 A는 갑상샘이니까 호르몬 맞고 C는 부경화신경이 아니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이 디귿 같은 보기가 좀 함정은 아니고 잘 나오는데 어쨌든 아까도 말했듯이 이 임모근이라고 하면은 이 털 말하면 되죠. 털 이렇게 수축되면 임모근이 수축되면 털 이렇게 서는 건데 추울 때 이런 작용은 교감신경에 의해서만 조절됩니다. 이렇게 임모근이 수축되면은 교감신경이 강화됐다고 표현하는 것이고 반대로 더울 때 임모근이 뭐 이완됐다 하면은 교감신경의 작용이 완화됐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부교감신경은 일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37번 보겠습니다. 자, 옳은 것을 고르면 원시기 보겠습니다. 원시기는 체온보다 상하부에 설정된 온도가 높기 때문에 춥다고 느낄 것이고 투 같은 경우는 덥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원 시기에 교감신경의 작용이 완화된다. 원 시기에는 지금 추운 상태이기 때문에 교감신경의 작용이 강화되겠죠. 니은 세포호흡은 원 시기보다 투 시기에 억제되겠죠. 원 시기에 오히려 촉진되고 춥기 때문에 지금 피부근처 혈관의 이완은 원 시기보다 투 시기에 촉진된다. 그쵸? 덥기 때문에 빨리 피부 근처 혈관을 이완시켜서 빨리 열 발산량을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디귿 되겠습니다. 38번 보겠습니다. 혈장 삼투압에 따른 호르몬 X니까 호르몬 X는 ADH겠고 나는 물 1리터 섭취한 후 어쩌고저쩌고 기억 X는 항균형 호르몬이고 니은 체내 수분량은 T1에서가 T3에서 같다. 근데 단 나에서 오줌량 외에 체내 수분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없다고 했습니다. 자, 체내 수분량을 보면은 지금 T1, T2, T3를 보면은 T1은 지금 물 섭취 직후이고 그래서 삼투압이 낮습니다. 농도가 낮고 그 다음에 이제 오줌량이 많겠죠. 그다음 T3 같은 경우에는 묽은 오줌을 배설한 후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T3 이제 다시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체내 수분량은 T1에서가 T3에서보다 높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해는 틀렸고, 디귿 오줌분해 혈중 ADH 농도는 T2회가 물 섭취보다 많다. T2는 지금 오줌 생성량이 많고 물 먹은 후니까, 그 다음에 이미 혈장도 삼투압이 낮기 때문에 혈중 ADH를 통해서 콩팥에 있는 물을 다시 재흡수시킬 필요가 없겠죠. 농도로 낮고, 반대로 물 섭취 시점은 이게 좀 주의해야 될 게, 또 물 섭취하고 나서의 직후가 아니라 딱 물 섭취를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 오줌 생성량은 적고 ADH에도 많겠죠. 그래서 T2에서가 물 섭취 시점에서보다 적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 기억되겠습니다. 3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의 삼투압에 따른 기역의 삼투압 B이고, 자, 기역과 니은은 혈장과 오줌 중 하나입니다. 자, 이때 사실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X축과 Y축을 잘 봐야 됩니다. ADH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ADH가 높아지면 오줌 삼투압 어떻게 될까요? 오줌에 있는 수분을 뺏어가기 때문에 오줌 삼투압은 증가하고, 혈장의 삼투압은 ADH에서 물을 뺏어왔으니까, ADH가 콩팥에 있는 물을 뺏어왔으니까 혈장 삼투압은 낮게 되겠죠. 그래서 분모에는 혈장이 들어가야 되고, 분자에는 반대로됐죠. 분모에 오줌이 들어가야 되고 분자에 혈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기역은 틀렸네요. 맞았네요. 니은 콩팥에서 단위 시간당 수분 재흡수량은 원 구간에서가 물 섭취 시점보다 작다. 수분 재흡수량은 물 섭취 시점에서가 더 크겠죠. 그래서 맞고, 디귿 오줌 생성량분의 혈 ADH 농도는 2에서가 1에서보다 크다. 2는 지금 오줌이 생성이 안 되겠죠. 완전 물 먹고 후니까. 그 다음에 ADH 농도도 그래서 많을 것입니다. 1에서는 오줌이 많이 생성될 것이고 ADH 농도가 필요 없겠죠. 그래서 적을 것입니다. 따라서 2에서가 1에서보다 크다 해서 맞게 돼서 답은 5번 기역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4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온 조절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더울 때 일어나는 과정이다. 생산을 감소하고 방출을 증가하니까 더울 때 맞고, A는 호르몬에 의한 조절 과정이다. 피부 모세혈관 같은 경우에는 교감신경에 의한 조절 과정이 되겠고, 디귿 B 조절로 간에서 물질 대사가 촉진되면 안 되겠죠. 더울 때인데. 따라서 40번은 답이 1번 기억 되겠습니다. 4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만을 고르면 ADH 수용체는 뇌하수체 후엽에 존재한다가 아니라 콩팥에 존재하겠죠. 니은 수용체는 이제 말 그대로 수용한다, 받아들이는 곳이기 때문에, 니은 가에서 혈액량 분의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은 A와 B를 비교하자. 자, A는 ADH를 투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혈액량이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ADH가 콩팥에서 물을 가져왔으니까. 그 다음에 오줌 생성량은 감소하겠죠. B 같은 경우는 이제 삼투압이 다시 낮아졌으니까 오줌도 아까 혈장 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는
오줌과 혈장 삼투압을 순서 없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럼 일단 가나가 무엇인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가가 지금 시간에 따라서 삼투압이 증가하였고 어떤 삼투압이 증가하였고 근데 ADH가 투여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ADH를 투여했을 때 삼투압이 증가하는 것은 오줌이겠죠. 나는 자동으로 혈장 삼투압이 되겠고 그러면 B 같은 경우는 다시 ADH 투여를 끝난 상태에서 오줌 삼투압이 낮다는 것은 오줌 양이 많다는 것이고 그러면 B가 분자는 크고 혈액량은 다시 감소해서 니은이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디귿은 나는 혈장이다. 맞고 따라서 답은 4번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나 혈장 삼투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면 단 티록신에 의한 음성 피드백은 TRH에 의한 자극보다 강하다. 이 나가 위인 나가 아닌 것 같죠? 위는 지금 ADH에 대한 설명인데 아래는 다른 뭐 음성 피드백이나 티록신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림이나 뭐 나가 주어지지 않아서 안 풀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다음 문제 4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가 신경에 의한 것이고 나가 호르몬에 의한 것이겠죠. 옳은 것을 고르면 가는 나보다 빠르게 조절한다. 그렇죠? 나는 호르몬에 의한 조절이다. 디귿. 호르몬은 분비관을 통해 혈액내로 돌아간다. 아니죠. 분비관 없다고 했습니다. 4번이 답이고. 자, 심장 박출량, 오줌 생성량, 동맥압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T1에서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량은 혈액 주입 전보다 많다. 혈액을 주입했으니까 혈액량이 증가하였고 ADH의 분비량은 감소하겠죠. 그래서 T1에서 ADH의 분비량은 혈액 주입 전보다 작게 되겠습니다. 니은 T2에서 총 혈액량은 혈액 주입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된다. 그쵸. 왜냐하면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죠. 혈액 주입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 지금 T1, T2 동안 돼지는 평소보다 오줌량이 적다. 이 혈액을 주입받은 것을 다시 혈액 주입 전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오줌을 배출해서 수분량을 맞춰야 되겠죠. 혹은 혈액량을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평소보다 오줌량이 많게 되겠죠. 따라서 답은 2번 니은 되겠습니다. 45번 다음 호르몬 중에서 분비되는 장소가 다른 하나는 자, 생장 호르몬은 뇌하수체 전엽이고 얘도 뇌하수체 전엽, 얘도 뇌하수체 전엽, 얘는 후엽이죠.
얘도 뇌하수체 전엽입니다. 따라서 후엽에서 분비되는 항이뇨 호르몬만 다릅니다. 문제 초반에 나왔던 것 중 하나가 전엽에서가 후엽보다 더 다양한 호르몬들이 방출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46번 보겠습니다. 환자 X는 티록신의 양이 높다. 그리고 가해 내분비 기간 중 한 곳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정상이다. 자, TRH를 주사했네요. 정상인 경우에는 그래서 TRH를 주사하고 TSH 농도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티록신도 올라가게 되겠고, 환자 같은 경우는 TRH를 주입했는데 TSH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뇌하수체 전엽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기억은 길항작용이다. 아니죠. 길항작용은 똑같은 기관에 서로 다른 물질이나 호르몬이 반대 작용을 하는 것을 길항작용이라고 하고, 이거는 일단 음성 피드백만 해당하죠. 니은 티록신을 주사하면 TRH와 TSH의 분비량은 감소한다. 티록신이 증가하면 TRH와 TSH는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다 감소하겠죠. 니은은 맞고, 디귿 아이오딘의 섭취가 매우 부족한 사람은 티록신의 주성분은 아이오딘이기 때문에 티록신이 생성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적게 생성됩니다. 그래서 정상인에 비해 TRH와 TSH 분비량이 모두 크겠죠. 왜냐하면 티록신이 지금 적은데 이 간내 시상하부는 티록신이 적은 것을 인지하고 티록신을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TRH와 TSH를 증가시킵니다. 하지만 얘가 증가하고 싶어도 이 티록신의 주성분인 아이오딘이 없기 때문에 증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답은 2번 니은 되겠습니다. 47번 보겠습니다. 호르몬의 분비량이 적은 경우 발생하는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당뇨에는 1형 당뇨와 2형 당뇨가 있는데 1형 당뇨는 인슐린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고, 2형 당뇨는 이제 인슐린을 수용하는 수용체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 니은 같은 경우도 생장 호르몬이 분비가 부족해서 나오는 것이고, 갑상샘 기능 저하증도 티록신의 분비가 부족할 때 발생하는 것이겠죠. 따라서 답은 5번 기억 디귿입니다. 48번 보겠습니다. 내분비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분비계에는 갑상샘, 땀샘, 침샘 등이 있다. 자, 땀샘, 침샘 등은 외분비샘이죠. 갑상샘은 이제 내분비샘이 맞고, 그래서 1번 일단 답이겠고, 척추동물 사이에는 종특이성이 없거나 적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간의 호르몬을 이용할 수 있다가 특징이었고, 호르몬 분비 조절의 종추는 간내 시상하부가 맞고, 내분비계는 호르몬을 통해서 생리작용을 조절합니다. 내분비계는 별도의 분비관이 없다는 것이 계속 보기로 나왔죠. 그리고 호르몬이 혈액으로 분비됩니다. 49번 보겠습니다. 자, A, B, C, D. A는 뇌하수체라고 줬네요. B, C, D는 지금 D가 이자이고, 그 다음에 C가 시상하부이고 B가 부신이 되겠죠. 뇌하수체와 이자에서는 2가지 이상의 호르몬이 분비된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2가지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니은 B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성장을 촉진한다. 성장을 촉진하는 것은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죠. 생장 호르몬은. 그래서 아니고 C에서 시상하부에서 A를 뇌하수체를 자극하는 호르몬이 분비되죠. TRH 같은 경우가 그 예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 기억 디귿 되겠습니다. 50번 보겠습니다. 자, 간은 호르몬이고 나는 신경이네요. 물질 A는 표적세포 기억에만 작용하죠. 내분비샘에는 뇌하수체, 갑상샘, 젖샘, 이자 등이 있다. 젖샘 같은 경우는 내분비샘입니다. 나머지는 다 내분비샘이 맞게 되겠습니다. 간은 나보다 전달 속도는 빠르지 않죠. 느리고 효과가 오래 지속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 기억이겠네요. 5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SH 나왔으니까 A는 뇌하수체이고 혹은 전엽까지 할 수 있겠네요. 일단 B는 갑상샘, C는 보신속질. 자, 이때 옳은 것만을 고르면 간은 호르몬이 아니라 신경이죠. 그다음 니은 나는 교감신경의 조절 경로이고, 그쵸? 피부 모세혈관을 수축시킨다, 그쵸? 자, 근데 체온이 상승하는 경우니까 이 결과 체온이 상승하니까 추운 상태에서는 피부 모세혈관을 수축시키는 게 맞죠. 지금 위 그림에서 C에서 분비되는 부신속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표적은 간과 심장이다. 그쵸? 간과 심장으로 가 있으니까 답은 4번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신속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에피네프린이고, 간에 가서는 이제 혈당량을 높이는 호르몬이고, 심장에서는 심장 박동을 촉진해서 체온을 상승하는 데 기여합니다. 52번 보겠습니다. 기억은 시상하부에서 내분비샘으로 바로 가고 있고, 그러면 얘가 신경이고 A가 에피네프린, 그럼 얘가 부신속질이겠죠. 저는 뭐 그냥 앞글자 따서 부속 L라고 배웠습니다. 다음에 아래 같은 경우는 내분비샘 호르몬이니까 얘가 티록신, 얘가 뇌하수체 전엽, 얘가 갑상샘 되겠죠. A와 B는 물질 대사를 촉진하죠. 그렇죠. 니은 기억은 신경에 의한 것이다. 맞고, 지금 혈액 내 B의 농도가 증가하면, 티록신이 증가하면 디귿 과정은 니은 감소, 디귿 감소여서 억제되겠다. 52번의 답은 4번 기억 니은 되겠습니다. 5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정상인의 혈중 포도당 농도에 따른 기억과 니은의 혈중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인슐린과 글루카곤 중 하나이다. 자, X축을 보면 포도당 농도네요. 포도당 농도가 그래서 증가할 때는 인슐린 증가하고, 반대는 글루카곤이겠다.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면 기억, 글루카곤은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분비되죠. 그리고 니은은 간에서 포도당을 흡수해 글리코젠으로 저장하도록 촉진한다. 그쵸? 디귿 혈중 인슐린 농도는 C2일 때가 C1일 때보다 높다. 그렇네요.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5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은 호르몬 AH였고, 나는 혈액량이 정상일 때와 기억일 때, 기억은
정상일 때보다 증가하거나 감소한 상태. 아까 처음에 초반에 나왔던 문제였죠. 이게 외우면 좋다고 했는데 자주 나옵니다. 감소한 상태고 혈액량이 정상일 때 콩팥에서 단위 시간은 여과되는 양을 일정하고 오줌 생성 과정에서 호르몬 A의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면. 자, 기억. 호르몬 A는 항류 호르몬 맞고 B는 증가가 아니라 감소한 상태였죠. D가 혈액량이 정상일 때 단위 시간당 생성되는 오줌의 삼투압은 P1일 때가 P2일 때보다 낮다. 정상일 때. 자, 오줌의 삼투압은 P1일 경우에는 지금 ADH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줌에서 수분을 뺏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줌 삼투압이 낮고 P2는 높게 되겠죠. 그래서 오줌의 삼투압은 P1일 때가 P2일 때보다 낮다. 따라서 4번 기억 티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5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몬 일방적인 특성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면 체내에 주사하면 항원으로 작용하면 안 되죠. 특정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를 가진 표적세포에만 작용합니다. 티귿. 신경에 비해 작용 범위가 넓고 효과가 오래 지속되겠죠. 답은 2번 니은입니다. 56번 보겠습니다. 식사를 한 이후에 혈액의 포도당 농도 변화를 나는 정상인이 식사를 한 이후에 호르몬 A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T1 시기에 호르몬 A의 지금 호르몬 A가 뭘까요? 식사하고 줄어들었으니까 글루카곤이겠네요. T1은 지금 T1은 밥을 먹고 난 후이기 때문에 글루카곤의 농도가 감소하겠고, 이제 호르몬 A 글루카곤은 포도당 농도를 감소시키는 작용이 아니라 포도당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겠죠. T2 시기에는 지금 포도당이 다시 감소되는 중이네요. 포도당 농도가 100 이상이므로 당뇨병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근데 당뇨병이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를 지금 제시하지 않았는데, 보통 이제 100 정도면은 제가 알기로는 정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면은 아마 식후 2시간 후에 140 이하면 정상으로 진단한다고 했네요. 그래서 당뇨병이 의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 기억입니다.